중앙아메리카로 향하던 비행기가 정글 한가운데에 추락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 중 8명만이 살아남았죠. 이들은 식량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지만 깨끗한 식수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유일한 식수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 물을 섭취하는 건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지만 아무도 탈수로 인해 사망할 의향이 없었죠. 결국 그룹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샘물을 테스트할 대원을 선택하는 데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샘물이 오염되었다면 선택된 사람은 즉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룹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희생시켜야 할까요?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각자 자신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37살의 마술사 피터였습니다. 피터는 성공적인 마술사로서 전 세계를 여행한 경험이 있는 활기찬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서 그룹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28살의 프로그래머 맥스였습니다. 사고 전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생존자들은 그가 다소 과대망상증 환자였다는 이유로 그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행 중이던 비밀 프로젝트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과 지식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로운 의사 주드도 있었습니다. 주드는 많은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그는 단체가 생존의 기회를 얻으려면 자신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죠. 다음으로는 52세의 요리사 마리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남편과 이혼하고 스스로의 삶을 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 전까지는 삶의 목적이 없는 전업주부였어요. 하지만 이혼 후 자신의 꿈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멋진 요리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적은 자원으로도 모든 사람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어요. 메리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더 친환경적인 지구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갓 졸업한 22살의 소녀였어요.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영적 수련회를 위해 코스타리카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폭력 의사소통의 전문가로서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기에 그룹이 화합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션은 말을 시작하자마자 불안해했습니다. 전과자라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교훈을 얻었고 그 후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매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30살의 유명한 운동선수 다니엘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개의 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는 매우 건강한 체격으로 대피소를 짓거나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는 등 극도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룹의 마지막 멤버는 15살 소년 톰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그룹을 도울 특별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룹에서 가장 연장자인 주드는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이 질문에 답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이 희생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발언한 사람은 마술사 피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웃게 하고 삶의 마술에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저를 통해 마술은 계속 살아납니다. 저는 희생될 수 없어요. 그러자 프로그래머 맥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비밀 프로젝트로 세상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작업 중인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희생된다면 다들 깊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주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꽤 나이가 들었고 좋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죠. 저를 희생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리사 마리나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혼 후 인생의 목적을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 앞에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메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막 대학을 마쳤으니 제 앞에는 많은 기회가 있어요. 훌륭한 영적 스승이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를 포기하시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전과자 션이 말했습니다. 저를 선택해 물을 마시게 해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화된 사람이고 살아서 출소한다면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획득해야 할 메달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단체를 위해 기꺼이 메달을 따고 싶어요.
저는 꽤 강한 사람이고 어쩌면 물을 마셔도 멀쩡할지 누가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10대 톰 차례였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물 마시는 게 무서워요. 제발 마시게 하지 마세요. 맹세컨대 저는 좋은 사람으로 자랄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룹은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반대하는 투표를 하기 전에 각 사람이 그룹과 사회 전반에 얼마나 유용할지 생각해야 했죠. 마술사로서 피터는 문화 전통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술은 신체적 생존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룹의 심리적 건강에는 중요할 수 있어요. 맥스는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생존 환경에서는 그의 기술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죠. 게다가 그의 비밀 프로젝트는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일 가능성도 있어요. 주드는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으로 인해 그룹에서 가장 소중한 멤버 중 한 명입니다. 요리사인 마리나는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과 사기를 유지하는 데는 중요할 수 있지만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메리의 역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문제 해결사라기보다는 이상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생존 그룹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전과자 쇼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생존에 매우 유용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또한 그의 잠재적인 재활 스토리는 사회 변화와 개혁에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운동선수 다니엘은 중요합니다. 그의 신체적 능력은 그룹에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톰이라는 아이는 생존 과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끔찍한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어요. 50대 50이고 그가 장차 사회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두 박사는 모든 표를 받은 후 그룹의 결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그래머인 맥스를 희생시키는 데 투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 톰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하고 샘으로 데려갔습니다. 톰은 샘물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일찍 죽는 바람에 일행은 크게 동요했고 구조대가 정글 한가운데서 이들을 발견하기 전에 물이 없으면 모두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때 프로그래머 맥스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물을 정화하는 원시적인 필터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맥스는 석탄, 모래, 바위를 이용해 물에서 오염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계획을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그룹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필터를 만들기로 한 결정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룹의 다른 멤버들의 도움으로 맥스는 장치를 조립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테스트 후 필터가 성공적으로 작동했고 물은 마시기에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어요. 대단한 반전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희생시키시겠어요? 하지만 정답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